사물을 통해서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통찰적으로 생각해보는 뉴스쿨의 명랑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문이라는 사물. 지금 밤잠을 못 자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킨 내라는 사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제 그제 중요한 국면을 드디어 한 곰이 넘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경찰들이 진입을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요. 그 관저의 문이 꽉 그냥 닫혀 있잖아요. 거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경비대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가게 돼 있는데, 그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경호대라고 하는 게 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문이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그 관문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관문이라는 말에도 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그 문이라는 게 원래 여닫기 위해서 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상시에 그게 열리지 않으면 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벽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공간적 사물로서 문을 이해하게 되면 문은 그냥 닫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은 열릴 때만 문이죠. 원래 문의 기능 자체가 열어서 어딘가로 나가거나 서로 이렇게 이어지게 만든 도구가 이 문이거든요. 근데 이 경호처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문을 딱 세워놓고서 경호원들이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그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늘 벽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벽으로서 존재하면은 문의 기능을 상실하죠. 바깥과의 어떤 소통, 다른 곳으로 했던 이동, 이어짐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을 벽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기에서 문에 비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경호처의 이런 사건 같은 것도 보면은 문 밖에 있는 사람과 문 안에 있는 사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고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사람과 대통령, 두 정체성 사이에 너무나 큰 인식이 있고 세상에 대한 인식도 너무나 크죠. 우리가 생각보다 문이라는 말을 공간적 어떤 그 정체성의 비유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문중, 가문, 문벌, 또 문하, 뭐 동문, 이런 말을 쓸 때 다 이게 문이라는 말로 쓰는 거거든요.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체성이 다르다. 대부분 가문, 우리 가문이 뭐 우리 스승의 문하, 옛날에 이런 말도 많이 썼고, 또 문벌, 문중, 동문, 이런 말들이 보면은 문 밖과 문 안에를 이렇게 나누는 말로 쓰이는데 대부분 쓰여요. 그죠? 문이라고 하는 게 서로 소통하고 이어지라고 만든 건데, 문 안과 문 밖을 딱 경계를 나누면서 마치 경계석처럼, 그러니까 그때 문은 사실상 문이 아니, 벽으로서 존재하는 이미지이고, 전근대 사회일수록 이 문이 벽으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강하죠.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사회가 개방적으로 이제 되니까 이 문 안과 문 바깥을 열어놓고 서로 이어지게 하는 개방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을 벽으로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덜 현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 어떤 존재가 문을 통해 넘어감으로써 혹은 이어짐으로써 바깥과 만남으로써 한 존재의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을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로 좀 더 진화한 존재로 변화하는 그런 형태의 문도 있죠. 제가 예전에 전당포만이 그냥 질비하고 뭔가 아주 굉장히 황폐하고 퇴폐적인 느낌이 드는, 거기가 지금 카지노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카지노에서 돈 탕진하는 사람들이 전당포에 가가지고 물건 저당 잡혀가지고 다시 또 도박하는 그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근처를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굉장히 을씨년하고 희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성당이 그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이 참 어울리지 않는 성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특이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잠깐 멈춰서가지고 성당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봤더니, 조그만 성당이 나무 문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갔더니 그 을씨년한 동네에 상황과는 그 문 하나 열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성스러운 기분에 젖게 되면서 자기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절에 보면 일주문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절의 경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문이죠. 그런 문은 사실은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여닫는 것이 이게 없는 게 일주문의 대부분 형태인데, 희한하게도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 새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념의 상태하고는 좀 다르게 마음이 정갈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건 참 특이한 거죠. 그 노자는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집을 다 지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창과 문을 내지 않으면은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뭔가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것과 이렇게 이어지고 뭔가 열려 있어야 돼.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메시아는 좁은 문 틈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틈으로라도 뭔가 열려 있어야 다른 어떤 존재가 들어오면서 구원의 어떤 계기이기도 하고
내가 그 문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는 계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다른 존재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개방성, 열림, 이어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이제 문으로 얘기를 했지만 메타포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우리 삶 안에서도 늘 사는 대로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존재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계획이나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그런 문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계기, 모티프, 장치를 우리 삶 안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뉴스쿨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런 어떤 시간 이런 것들도 그런 문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랑상의 대통령 체포 상황을 보면서 관저의 문이 닫혀 있다가 관저의 문을 넘어가는 순간 그리고 관저의 문이 열리고 대통령을 체포해서 차가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시간도 대한민국의 시간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존재의 문이 열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